비명과 함께 쓰러진 강재인의 몸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제인씨, 당장 구급차 불러! 저 자식 잡아!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은 공포에 떨린 금속성 울림처럼 공간을 가득 메웠죠. 아무래도 너 형이 이상해. 뭐 하시는 거예요? 황기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인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올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우리 김한이하고 똑같이 머리에 붕대 감아주려고 그런다. 제인아, 정신 차려. 응급실로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제인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지만 차가운 손끝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회장님한테 당신 이러는 태도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녀의 시선 끝에는 멀리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강세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강승우 생부가 누구야?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올라가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마치 시간을 삼켜버린 듯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흰색 타일 바닥 위로 번져나가는 소독약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는 심전도 모니터의 삑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죠. 황기찬은 병원 로비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댄 채 짧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긴박감과 분노가 경호팀과 경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범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CCTV 출입 기록 전부 확인해. 단 1초라도 놓치지 마. 그의 이마 위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턱은 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직감이 이미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호팀장은 황기찬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주변 상가 CCTV까지 확보하겠습니다. 병원 내 출입카드 기록도 곧 하지만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몰려든 기자들이 병원 관계자의 제지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낸 강세리. 그녀는 블랙 롱코트를 걸친 채 일부러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세리씨,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혹시 가정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요?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세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억울한 듯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에요. 근데 제인 씨가 요즘 워낙 사람들을 자극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피해자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제인이 공격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던지는 말.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세리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누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저는 그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조금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애도와 충격을 표하는 표정.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은밀한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번져 미묘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마치 속마음을 숨기는 가면처럼. 그 순간 복도 건너편에서 황기찬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묵직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기자들까지 움찔할 만큼 서늘했죠. 세리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남편이 많이 놀라서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황기찬의 아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동시에 기자들이 그녀와 제인을 비교하며 떠들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황기찬은 세리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제인이 수술 중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언론은 내가 잠깐이라도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걸 기사로 써주잖아. 그 말에 기찬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세리, 너 아직도 이게 게임인 줄 알아?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야. 하지만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건 나도 마찬가지야. 제인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황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 쪽으로 몸을 돌렸죠. 순간적으로 카메라 셔터가 또 터졌고 그 장면은 마치 피해자를 걱정하는 아내와 차가운 남편이라는 왜곡된 그림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병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모니터의 일정한 삑 소리 사이로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창밖으로는 뿌연5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황기만의 오른손 손가락이 그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숙자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람만 다오라며 울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분명했어요.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묘한 압박감. 김하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빨리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흔들리더니 이내 아주 천천히 주변을 흘렀습니다. 심전도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꽉 조여졌습니다. 김하나. 엄마야, 너 들려? 눈 좀 떠봐. 노숙자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고 이내 아들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쉰 듯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죠. 엄마. 그 한마디에 노숙자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너져 내리듯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살아나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 목소리는 절망 끝에 기적을 만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환기만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이마에 잔주름이 잡히더니 마침내 입술이 열렸죠. 저 누가 저를 밀었죠? 그 순간 노숙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기분. 머릿속에서는 병원에 오기 전 계단 난간 옆에서 마주쳤던 세리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정말 세리였나? 아니면 그녀는 단번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말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떠보는 건 아닐까? 그 불확실함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었고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김하나 내가 기억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한의 눈동자가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속엔 흐릿하거나 공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깊고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숙자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김한의 입가에 미묘하게 걸린 비웃음을 놓치지 않았죠. 아니야, 이 눈빛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그날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버린 그 손길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 걸까? 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은근하게 떠보는 걸까? 노숙자의 뒷목에는 서늘한 땀이 흘렀습니다. 김한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그는 복수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황 선생님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께 바로 알릴게요라며 발걸음을 돌렸죠. 그러나 그 순간 김한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노숙자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그 압박감은 짧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노숙자는 그 의미를 곧장 이해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세리의 이름을 그녀는 꿀꺽 삼켰습니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병실을 나서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덮어야 할까? 만약 세리가 아들이 깨어나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뻔했으니까요. 병실 안 환기만은 혼자 남게 되자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죠. 그건 살아 돌아온 자의 미소가 아니라 복수를 예고하는 자의 냉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시각 정호성은 강미란을 찾아가 담담하게 그러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우 내 아들이냐? 미란은 순간 얼어붙었고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오히려 오성의 의심을 굳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가족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폭탄처럼 보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제인. 눈을 뜬 순간 그녀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기찬씨 이건 세리 아니면 못해. 그녀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 우발적일 리 없다고 확신했고 이 사건이 세리 혹은 세리와 손잡은 누군가의 짓이라고 판단했죠. 제인은 곧 김도윤과 강승우를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CCTV 자료를 구해줘. 그리고 병원 주변에서 칼부림 직전까지의 모든 동선 전부 찾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처보다 깊이 파고드는 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회차의 마지막 경찰이 황기찬에게 범인 검거 소식을 전합니다. 회장님 CCTV에 찍힌 건데 보시죠. 화면 속 모자를 깊게 눌러쓴 인물이 병원 근처에서 제인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스치는 듯 옆 얼굴이 잡히는데 그건 분명 세리의 신복으로 알려진 사람. 황기찬의 눈이 번쩍 뜨이며 화면을 응시하는 순간 장면은 어둡게 전환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